지우는 식물인간.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주인공인 한지우.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를 꿈꾸는 10살의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포켓몬스터 팬들 사이에 잘 알려진 주인공 한지우와 관련된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우는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식물인간이며 포켓몬스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에피소드들은 전부 다 누워있는 지우의 상상이라는 괴담입니다. 이 괴담의 시초는 포켓몬스터 일기 첫화 포켓몬 너로 정했다 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화에서 깨비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깨비참태의 공격을 받게 된 지우와 피카츄. 한참 동안 깨비참태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던 지우. 더 이상 깨비참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맨몸으로 깨비참태와 맞서려는 그때 갑자기 그곳에 엄청난 파워의 번개가 치게 됩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지우가 눈을 떴고 하늘을 날고 있는 전설의 포켓몬인 칠색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번개에 맞고 살아난다는 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팬들은 지우가 번개를 맞자마자 죽었거나 최소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또한 평생 만나기 힘든 전설의 포켓몬을 첫 화에서부터 만나게 했다는 설정 자체가 지우가 번개를 맞고 식물인간이 되어 상상 속에서 칠색조를 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편들에서 지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만나게 되는 여자 경찰과 간호사의 외모가 하나같이 모두 똑같은 얼굴을 하고 등장한다는 점을 들어 지우가 번개를 맞고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경찰과 간호사에 대한 모습을 자신의 상상 속에서 등장시키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이후 제작된 다음 시리즈들에서도 지우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10살짜리 소년으로 나온다는 점 역시 모든 스토리가 지우의 환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괴담처럼 지우는 진짜로 정신만 깨어있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포켓몬스터의 모든 스토리가 지우의 환상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맞는 걸까요? 덩쿠리는 익사한 나이? 다음 괴담은 포켓몬 도감 114번에 등록된 덩쿠리와 관련된 괴담입니다. 파란색 덩쿨로 꼬불꼬불 뒤덮여 있는 덩쿠리가 사실은 물가에서 실종된 아이였다는 괴담입니다. 1세대 포켓몬인 덩쿠리는 포켓몬 1세대 게임인 레드그린 버전부터 등장합니다. 게임 속에서 덩쿠리는 태초마을과 홍련섬을 연결하는 21번 수로에 있는 풀숲에서만 출연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풀숲은 울타리로 막혀있어 플레이어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한 NPC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아이가 물에 빠져 실종된 적이 있지. 그 뒤로 주민들이 이곳에 울타리로 막아놨다네.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우린 깐보니까. 또한 포켓몬스터 4세대 디피도감에서는 덩굴에 숨겨져 있는 얼굴을 본 사람은 아직 없다 라고 덩쿠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덩쿠리가 신고 있는 빨간 신발을 들어 익사한 아이의 다리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을 토대로 일부 팬들은 덩쿠리는 21번 수로에서 익사한 아이이며 물에 떠내려가다 수풀에 얽히고 설켜 지금의 덩쿠리 모습으로 변한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슬리퍼는 아이를 납치하는 포켓몬. 포켓몬도감 97번에 등록되어 있는 슬리퍼 96번 슬리피의 최종 진화 형태 포켓몬입니다. 그런데 이 슬리퍼가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포켓몬이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슬리퍼가 아이를 만나면 손에 들고 있는 동그란 추로 최면을 걸어 잠들게 한 뒤 납치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포켓몬도감에는 슬리퍼를 추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며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 어딘가로 데려간 사건이 있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가 진화하기 전 형태인 슬리피의 모티브가 바로 인간들의 꿈을 먹는 상상 속 동물 맥이라는 사실에서 슬리퍼가 최면으로 아이들을 잠들게 한 뒤 어디론가 납치해 간다고 추측합니다. 또한 포켓몬스터 10주년 기념으로 포켓몬별 기념 티셔츠가 공개되었을 때 슬리퍼 기념 티셔츠에는 아이를 납치하는 슬리퍼의 그림이 프린트되어 있는 점을 들어 슬리퍼가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포켓몬이라는 사실을 제작사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파라섹트는 버섯에게 조종당하는 죽은 벌레. 포켓몬도감 47번 파라섹트. 언뜻 보면 소라게로 착각할 수 있는데 몸 위를 덮고 있는 것은 소라가 아니라 바로 버섯입니다. 그저 작고 귀여운 포켓몬으로 보이는 파라섹트와 관련된 소름돋는 괴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파라섹트는 사실 몸 위에 있는 버섯에게 조종당하는 파라스의 시체이다 라는 소름돋는 괴담입니다. 우선 진화하기 전인 파라스일 때는 위에 달린 버섯의 크기가 아주 조그맣지만 파라섹트로 진화하고 나면 몸을 덮을 정도로 버섯이 자라나 커지게 됩니다. 포켓몬도감에서는 이 버섯을 동충하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담에서는 이 동충하초가 파라섹트의 진짜 주인이며 몸은 그냥 죽어있는 파라스라고 추측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근거로 파라섹트의 뿌연 눈을 들었습니다.
진화하기 전 뚜렷했던 파라스의 눈동자가 파라섹트로 진화 후엔 좀비처럼 뿌옇게 변해버린 것은 파라스가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일기에 등장하는 파라스가 파라섹트로 진화하기를 두려워하는 건 죽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충하초의 탄생 과정에 파라섹트 괴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숨어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충하초는 죽은 곤충을 숙주로 삼아 곤충의 내장을 빨아먹으며 자라는 버섯으로 최종적으로 곤충의 내장을 모두 빨아먹고 나면 버섯 물질을 다시 곤충의 몸속에 채워넣으며 실제로 곤충의 신경을 조종해 몸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폴리곤 발작 사건. 이번 내용은 괴담이 아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포켓몬도감 137번에 등록된 폴리곤, 영어로 폴리곤은 다각형을 뜻하며 3D 그래픽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인공 포켓몬인 폴리곤. 1997년 12월 일본에서는 폴리곤과 관련된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폴리곤 쇼크라고도 불리는 폴리곤 발작 사건. 1997년 12월 16일 일본에서는 포켓몬스터 38화 전대전사 폴리곤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주인공 한지우와 일행들이 폴리곤이 있는 컴퓨터 세계로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만화 제작사에서는 컴퓨터 세계를 보다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과 파란색 이미지를 매우 빠른 속도로 깜빡이는 효과를 여러 번에 걸쳐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시 TV를 시청하던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최종적인 피해 환자는 750명의 아이들로 집계됐으며 TV 화면으로 인해 광과민성 증후군을 겪은 것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방송을 내보냈던 TV 도쿄는 국민들의 큰 질타를 맞고 머리 숙여 사과했고, 만화 제작사에서는 포켓몬스터 38화 원본 테이프를 완전히 폐기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포켓몬스터의 TV 방영이 한참 동안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작사에서는 이후에 제작한 애니메이션들에 더 이상 폴리곤을 등장시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곤 발작 사건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발작을 일으킨 TV 프로라고 기네스북에 등재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타몽은 뮤츠의 실패작. 포켓몬도감 132번에 등록되어 있는 메타몽. 슬라임 형태의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메타몽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곤 오직 변신이라는 기술뿐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전투 능력은 전혀 없죠. 친근하고 귀여운 포켓몬으로만 보이는 메타몽이지만 알고 나면 안타까운 그의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몽은 뮤츠를 만들다 실패해 탄생하게 된 비운의 포켓몬이라는 것입니다. 포켓몬도감 150번에 등록된 1세대 최강 포켓몬인 뮤츠. 극강의 전투 능력을 지닌 뮤츠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 포켓몬입니다. 바로 환상의 포켓몬인 뮤의 유전자로 말이죠. 151번에 등록된 환상의 포켓몬인 뮤는 존재하는 모든 포켓몬들의 시초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뮤는 모든 포켓몬들의 유전자를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뮤는 어떠한 포켓몬이든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공격 기술들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뮤는 모든 포켓몬 트레이너들이 꿈꾸는 환상의 포켓몬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뮤를 인간들은 가만히 놔둘 리 없었겠죠. 과학자들은 뮤의 유전자에 들어있는 많은 포켓몬들의 강점만을 합성해 최강의 전투 포켓몬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야망을 갖게 됩니다. 관동지방의 포켓몬 저택이라는 곳에서 뮤의 유전자 실험을 수없이 진행했고, 몇 년에 걸친 노력 끝에 결국 전투머신인 뮤츠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뮤츠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포켓몬 저택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린 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뮤츠는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뮤츠를 만들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여러 번의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수많은 뮤가 잡혀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유전자 구조가 뒤엉켜버린 뮤는 메타몽으로 그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때문에 메타몽과 뮤는 피부색이 서로 같으며 똑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상의 포켓몬 뮤, 그리고 뮤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두 마리의 포켓몬 뮤츠와 메타몽, 이 세 마리 포켓몬들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는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울이는 식용 포켓몬. 이번 괴담은 포켓몬도감 83번에 등록된 파우리와 관련된 괴담입니다. 1세대 포켓몬인 파우리는 이름처럼 대파를 들고 다니는 오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와 대파라니 뭔가 생뚱맞은 조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우리가 대파를 들고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소름돋는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우리는 인간들에게 식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포켓몬이란 이야기입니다.
괴담을 설명하기 위해선 포켓몬스터가 출시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포켓몬스터 기획 당시 초기 포켓몬의 수는 250마리로 정해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의 용량 문제로 부득이하게 100마리를 뺄 수밖에 없었고 최종 151마리로 출시하게 되었죠. 그렇게 선택받은 151마리의 포켓몬들 사이에 파오리는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1세대 게임에서 파오리는 아주 드물게 출연하는 희귀 포켓몬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른 희귀 포켓몬들처럼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진화도 하지 못하는 매우 평범한 포켓몬인데도 말이죠. 사람들은 도대체 파오리가 어떠한 이유에서 151마리의 포켓몬에 포함됐는지, 왜 자주 출연되지 않는 희귀 포켓몬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파오리는 다른 포켓몬들과는 다른 독특한 설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파오리는 원래부터 전투용이 아닌 인간을 위한 식용 포켓몬이라는 거였죠. 그들은 파오리의 설정이 오래된 일본 속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속담 중에는 오리가 팔을 등에 지고 온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좋은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날 때를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리 요리를 할 때 대파를 함께 넣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요리의 주재료인 오리가 부재료인 대파를 등에 지고 나타나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임을 표현한 속담이죠. 사람들은 제작사에서 이 속담을 그대로 가져와 파오리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일기 49화에서 파오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과 함께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 개체수가 아주 적다는 설명을 들며, 이는 파오리가 식용이다라는 설정을 제작사에서도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멋있는 포켓몬이 아닌 맛있는 포켓몬이라니 정말 사실이라면 기괴한 설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팔을 들고 당당히 서 있는 파오리의 눈동자가 왠지 서글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파오리가 불쌍해서였을까요? 제작사에서는 포켓몬 8세대에서 파오리의 진화형인 창파나이트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로써 파오리는 더 이상 식용 포켓몬이 아닌 당당한 전투 포켓몬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팬텀은 다른 포켓몬의 도플갱어. 이번 괴담은 94번 팬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바로 팬텀이 특정 포켓몬의 도플갱어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는 이야기죠. 우선 팬텀의 설정이 도플갱어라는 점은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팬텀의 공식 영문명은 겐가, 바로 독일어인 도플갱어에서 따온 것이죠. 즉 팬텀이 도플갱어를 뜻하는 포켓몬이라는 점은 사실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도플갱어는 독일의 괴담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과 똑같이 닮은 또 다른 자신을 뜻합니다. 도플갱어는 실제로 자신과 똑같이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찌되었건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게 된다면 정신이 미쳐버리거나 죽게 되는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도플갱어 포켓몬 팬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팬텀은 어떤 포켓몬의 도플갱어인 걸까요? 1세대 150마리의 포켓몬 중에 겉모습이 팬텀과 제일 비슷한 포켓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켓몬 도감 36번에 등록된 요정 포켓몬 픽시. 통통한 몸, 짧은 팔다리, 기에난 뿔, 둘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정말 비슷합니다. 또 픽시는 키 1.3m, 몸무게 40kg, 팬텀은 키 1.5m, 몸무게 40.5kg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팬텀의 몸무게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화하기 전인 고우스와 고우스트일 때는 가스 포켓몬으로 분류되고 몸무게가 0.1kg밖에 안 나가지만 팬텀으로 최종 진화하고 난 뒤엔 픽시와 비슷한 40.5kg로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가스 포켓몬이 아닌 그림자 포켓몬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팬텀과 픽시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팬텀은 픽시의 그림자 도플갱어이며 자신의 도플갱어인 픽시를 없애버리기 위해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증거로 픽시가 달맞이 산 동굴 속에서 출현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림자 도플갱어인 팬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빛이 없는 컴컴한 동굴 속이기 때문에 요정 포켓몬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도감에서는 픽시를 1km 떨어진 곳에서도 떨어진 바늘 소리를 듣는다, 조용한 산속에 숨어 산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픽시가 항상 팬텀을 경계하기 때문에 놀라운 청각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연 팬텀은 정말 또 다른 자신인 픽시를 해치우기 위해 계속 쫓고 있는 중인 걸까요? 밝게 비추는 보름달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팬텀의 공격이 무서워 컴컴한 동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픽시가 갑자기 너무 불쌍해지네요.